저희가 준비한 1위입니다. 총리 1순위로 거론됐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차기 총리 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대신 당으로 돌아가겠다.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총리직에 대해서 제가 직접 총리를 맡기보다는 오히려 당선자분께서 뜻을 펼치실 수 있도록 본인이 정말 자기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와 이렇게 서로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백지신탁하겠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려스러웠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지신탁이 두려웠던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선 승리 직후부터 국민의힘에 인수위원장 바로 총리까지 가나마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일단 그 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윤석열 당선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총리 안 맡겠다. 장경식 평론가님, 안철수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40여 분간 독대하면서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인수위원장직을 완수한 이후에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받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먼저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또 국정 운영의 새로운 운신의 폭을 더 넓히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두 분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때 약속한 것이 바로 공동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은 인수위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인재를 추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당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당장 이제 눈앞에 닥친 것이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6.1 지방선거에서 결국 국민의힘이 좋은 성과를 거둬야만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 동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떤 당직을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또 기여를 함으로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이후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또 기여하는 지분을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앞서 안 위원장이 오늘 직접 얘기했어요. 총리 고사한 이유가 백지신탁 때문은 아니라고. 근데 사실 계속해서 안 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마다 혹은 서울시장 얘기를 할 때마다 저 백지신탁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또 총리와도 연관이 돼 있지 않냐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백지신탁도 이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 특히 2017년 대선에 출마할 때 백지신탁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백지신탁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총리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이제 백지신탁의 의지는 밝혔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하나의 고려 요인은 됐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여당의 분위기가 민주당의 분위기가 만약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면은 총력을 다해서 낙마시키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당 의원들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안 위원장도 전해 들었을 거고 그렇다면 굳이 초반부터 이렇게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본인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본인의 또 정치적 미래에도 그렇게 바람직한가 그런 고려를 했을 수 있고 세 번째 총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묻는 사람에게 요즘 안 위원장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6.1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선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당에 맡기고 그래도 총리를 하셔야죠. 그러면 더 이상 말은 안 하지만 꼭 6.1 지방선거 얘기를 합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만약에 안 위원장이 5년 뒤에 대선에 나가게 된다면은 지금 조직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대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고려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수위원장을 함으로써 안 위원장이 뭘 얻었나?
윤석열 정부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파워 엘리트 거의 대부분을 이미 그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만났습니다. 그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안 위원장은 정부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얻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당으로 복귀 이후에 영향력을 좀 키우고 차기 당권에도 도전하고 이준석 대표 다음이죠. 그 다음에 대권 행보를 가는 수순 아니냐라는 관측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이준석 대표 즉각 견제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그건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몫이지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뭐 선대위원장 역할 이런 걸 기대하신다면은 그러면 당과의 일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거라는 거는 당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정당을 이제 옮겨다니셨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과 인연은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일찍 복귀하셔야죠. 예, 김주혁 교수님 일찍 복귀해라. 근데 이제 인수위는 5월 초까지 있고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당에 복귀해도 아마 역할이 없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견제 아닌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일찍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일찍 복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땐 이준석 당대표한테 미안합니다만 전공이 갈라치기인 것 같아요. 아니 지방선거 앞두고 힘을 하나라도 모아야죠. 지난 대선 아시겠죠? 이준석 당대표가 10% 이상 이긴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당대표가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한 명 힘을 다 모아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그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폭넓게 포용을 해야 본인이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는 항상 끊임없이 내부든 외부든 둘로 갈라놓는 방식의 정치들을 배우고 계신다.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오히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겐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런 방식의 정치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본인의 분명히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인수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승리에 공헌하고 내년에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총선 과정에서 본인의 조직과 세력을 넓히는 방식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힘을 만들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번 지방선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둘이 힘을 합쳐야죠. 힘을 안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패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총리보다는 당에 복귀하겠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이 말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